긴장하시라고 했던 게 오늘 얘기 여러분 지적 능력 많이 발휘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정보와 좀 어려운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우리 성경의 창세기,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원래 안 믿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안 믿는데 어떻게 이걸 제가 크리스찬이 되었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저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진화론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불신자인 저조차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게 된 계기가 뭐냐면 주변에 그래서 처가 쪽 친척들은 믿는 분들이니까 제가 그때 한번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기독교를 왜 안 받아들이고 있고 왜 거부감이 있을까? 불신자로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독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있는 건 아니구나. 단지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보이고 있는 어떤 불편함 또는 여러분 전도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강요잖아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었구나 해서 제가 그때 성경을 읽어보자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네, 성경을 읽었는데 놀랍게도 한글로 적혀 있는데도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해가시죠, 여러분? 네, 성경 일독하면 한글로 다 적혀 있는데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검색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성경 읽는 투자를 했어요. 그때 창세기 검색하면 창조과학계 기사들이 항상 나왔어요. 창세기의 처음에 1장에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그때 보고 야, 이게 진짜 내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이 자연계 밖에 있는 창조주가 있는 게 더 말이 되겠구나 하는 것이 나로서는 더 신뢰가 갔고, 두 번째는 믿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성경에서 있는 그 많은 예언들 있죠. 그 예언들이 역사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걸 보고 이 세상은 주관하시는 그분이 반드시 계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창조주밖에 없겠구나 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지침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그 고통을 통해서 말씀대로 키우면 제대로 가는구나, 매뉴얼이 여기 있구나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창조과학을 설명하는, 창조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는 이유는 세상은 반대로 얘기하죠. 그죠? 세상은 성경에 적혀 있는 것과 반대로 여러분들은 빅뱅을 통해서 지구가 생기고 이 우주 먼지가 뭉쳐져 있는 지구에서 저절로 생긴 세포 하나에서 진화돼서 여러분 왔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냐? 여러분들은 우주 먼지보다 못하다고 가르치고, 여러분들의 생명은 그냥 세포 하나의 죽음과 다를 바 없다고 가르치는 생명의 존중에 대한 얘기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고 하나님 바로 그분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너무 귀합니다. 이 땅의 모든 지구와 우주와 저 태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버려도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두시고, 그죠? 그래서 세상과 아주 반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세상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사실이고, 창조는 믿음일 뿐이야.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죠? 창세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와 이렇게 쭉 하는 역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구의 창조에 대해서 1일차, 2일차, 3일차 보시기 좋았더라 하면서 1장에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얘기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창조 얘기하시죠. 그죠? 네, 근데 교과서는 어떻게 해요? 45억 년 전 지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간혹 그렇습니다. 이 하루가 24시간 하루가 아니라
그래도 몇십억 년을 요렇게 하면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래도 난 창조는 믿는데 연대는 좀 과학적으로 길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오랜 연대 창조론이라고 하는 파트도 있어요. 내가 지금 과학자들이 주류가 인정하는 걸 적당하게 받아들이면서 성경도 맞춰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교과 지구 지질학에서 얘기하는, 천문학에서 얘기하는 발생의 순서는 성경이 얘기하는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내가 요걸 한 10억 년씩 늘려도 안 맞아요. 순서도 안 맞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이걸 믿든지 저걸 믿든지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 태초 시간을 얘기하죠. 천지 바로 물질과 공간을 얘기하죠. 시간과 물질과 공간의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사건이 1장 1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스페이스와 머티리얼과, 그렇죠? 그 다음에 타임, 시공간이 시작이 되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하고, 이렇게 천하의 물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행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관심 있게 안 봤죠, 그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은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릴 때 여러분들 보시면 40일 동안 비가 내리니까 전 지구가 물로 딱 차서 배가 둥둥 떠가지고 이제 동물을 싣고 이렇게 가는, 좀 이렇게 흥미로운 사건으로 생각하시죠. 오늘 아마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 들을 것이 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장에 있는 사건도 역시 지질학적 사건이에요. 물이, 전 지구가 물로 덮여있던 물이 싹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른 땅이 나타나는 사건이 8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아가 만든 방주에 문이 닫혀요, 그죠? 닫혀요. 7장 11절에 보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큰 기품의 샘, 40주야의 비도 내리지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전 지구의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이렇게 일상을 누리고 있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을 누리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닥친 사건입니다. 물의 심판이죠. 홍수. 전 지구에 이렇게 물로 휩싸이면서 땅에 기는 동물과 하늘을 나는 짐승은 다 죽죠. 방주에 타지 않으면. 그때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지으라고 했던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가 단어가 뭐랑 같은 줄 아세요? 방주가 딱 어디 쓰이죠? 모세의 그 바로, 그죠? 갈대상자. 모세 어린 당시에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그 아이들의 생명이 다 죽는 심판 사건과 같은 얘기죠. 거기서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었던, 모세가 생존할 수 있었던 그 바구니 갈대상자가 바로 저 방주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친절하게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진화론 뭔지 알고 45년 아는데 물어보면 몰라요. 또 그거 가져야 돼요. 진화론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보세요. 성경에서 왜 연대가 지구 연대를 6,000년 정도로 보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그 다음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하면서 나이가 나타나죠. 아담은 130세,
셋을 낳고 셋은 105세에 낳고 이렇게 하면서 나이가 나오니까 요거를 표로 쭉 만들어 보면 이렇게 겹쳐갖고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쭉 이어지고 이 연대를 쭉 계속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6,000년대 정도가 나옵니다. 네, 뭐 여기서 1년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네, 134의 초기인지 134의 마지막 꽉 채웠는지 뭐 요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연대가 대략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러면 아담은 지구의 나이는 아담과 비교했을 때 몇 살 차이 나죠? 6일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러니까 아담의 나이랑 같죠, 그죠? 지구의 나이가 6일째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걸 믿겠느냐? 그러면 자, 성경에서 우리의 지구 연대는 어떻게 보냐면 지구 연대는 자 우리 중세까지는 아무래도 네, 유럽이 성경이란 걸 믿었어요. 그래서 제임스 어셔 때까지도 6,000년의 그때도 5,600년이었겠네요. 그때 연대를 대략 지지하고 있다가 동일 과정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면서 연대에 대해서 1억 년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가 진화론이 딱 나타나는데 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 대충 알죠, 그죠? 우리 생각에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되려면 근데 며칠만에 되진 않잖아요. 우리가 관찰이 안 되는 걸 보면 정말 관찰이 안 되는 긴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진화론이라고 하는 개념도 긴 시간을 만드는데 동조를 했고 1900년대 초반에 방사선 연대 측정이라고 하는 방법. 방사선 연대를 잘 보면 반감기라는 게 있는데 그걸 측정해 보면 지구 나이가 45억 년쯤 되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지구 연대가 이렇게 결정된 거는 방사선 연대 측정과 바로 빅뱅이라고 하는 우주 창조의 기본 틀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뱅의 기준으로 보면 137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시작이 되었고 이 시작에서 46억 년 전부터 45억 년, 6억 년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지구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태양계도 이때 시작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태양계 지구 연대는 같아요. 그래서 46억 년부터 많은 시간이 엄청 지나지만 대부분은 생명체가 없는 시간이고 이제 성캄브리아기 말기 에디아카라기쯤 되면 그때 갑자기 생명체가 생기기 시작해서 캄브리아 대폭발 갑자기 생명체가 확 는다 뭐 이렇게 배우는 게 우리 교과서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빅뱅으로부터 별이 시작되고 태양과 태양계가 생기고 몰튼 얼스라고 해서 초기 지구는 불타는 암석 행성으로 생겼다가 이제 밖에서 해성에 의해서 물이 공급되면서 표면이 물이 공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가 발생했다. 이것과 1일차, 2일차, 3일차 창조도 순서 안 맞죠, 그죠? 순서가 안 맞아요. 놀랍게도 식물이 먼저 창조되고 생명체죠, 그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4일차였습니다.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랜 연대로 땡겨봐도 안 됩니다. 그냥 이게 맞거나 하나 선택하세요. 진화론과 창조론. 그래서 진화론의 개념은 뭐냐면 과거에 미개하고 허접한 게 오랜 시간 동안 점점 나은 방향으로 간다. 우상향의 곡선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향. 근데 여기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 죽음입니다. 미개한 것들이 자꾸 죽어가면서 자연 선택상 선택된 자들이 살아남아서 좋은 쪽으로 가는 거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지구 환경이 보시기에 좋았고 완벽했어요. 가장 아름다웠어요. 근데 뭐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사망이 왔죠. 우리는 하향 곡선으로 우리는 지금 성경으로 치면 고통이 있고 어렵고 초기에는 없었던 나쁜 것들이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은 여기고
진화론적 세계관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예 세계관 선택이 반대 방향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성경이 말하는 지구의 역사는 7일 동안 창조된 또는 진화론은 45억 년, 6억 년이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랜드 캐년에 관련된 이 여러분들이 보게 된 그건 바로 노아 홍수의 증거를 많이 보게 될 텐데요. 노아 홍수는 이제 과학자처럼 얘기해 볼게요. 격변적 판구조론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격변적 판구조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격변이란 것과 판구조론. 자, 여러분 판구조론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요즘 배우죠. 근데 저기 연세 있으신 분들은 못 들어봤던 거예요. 원래 학교 다닐 때는 판구조론이 1970년대야 비로소 개념이 잡히고 그게 교과서에서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90년대 이후였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세대에는 교과서에 당연히 실려 있는 게 부모님 세대만 해도 못 들어보던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판구조론도 나 판구조론 잘 안다. 왜냐면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면 2달 동안 이것만 배워요. 지구과학 시간. 근데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어린 친구들도 대충 들어봤는데 뭔가 싶어서 알 테니까 제가 단 2분 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대륙이동설이라는 게 있죠. 알프레드 베게너가 주장했습니다. 대륙이 떠다니면서 이동한다는 얘기를 했죠. 당시의 지질학자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륙이 어떻게 움직여? 그때는 주류 과학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땅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 땅은 그러면 어떻게 옛날에 뭐 이런 게 있을까? 땅에 육교가 있었어. 육교설 말만 해도 웃기죠, 그죠? 육교설이 지배적인 정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대륙이동설 주장했고 당시에는 이 사람이 알프레드 베게너가 죽을 때까지 자기 가설을 인정받지 못했다가 그 이후에 해저 확장설이지 멘틀 대륙설이지 이런 얘기들이 합쳐지면서 해리 해리스에 의해서 판구조론으로 대륙이동설이 조금 더 보완이 돼서 정설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지구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의 지각은 이렇게 단단한 암석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멘틀이라고 하는 이 고체층이 여기서 유동성 대류가 있기 때문에 대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섭입되는 판이 있고 이렇게 돼서 지구는 해양지각, 육상지각 그리고 여기는 멘틀, 그 다음에 핵 이렇게 지구가 구조가 되고 지구 표면에 이렇게 거대한 큰 10개의 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부적인 판으로 치면 수십 개 엄청 많아요. 자, 그래서 판구조론이 왜 좋으냐? 과거에 움직이지 않는 지구, 대륙 이동하지 않는 지구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설명됩니다. 중앙해령 인공위성으로 측정을 해보면 지금 땅이 5cm 움직인다는 게 관찰이 돼요. 그리고 해령에 나타나는 자기 줄무늬부터 시작해서 다 읽어보면 좋겠죠. 교과서 시험 칠 때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대륙이 1년에 5cm가 움직이면 원래 판게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동하는 데는 몇 억 년이 걸릴 수 있어요. 동일 과정에서. 그래서 오랜 연대가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창조하셨다 그랬고, 그랬어요. 이거는 진짜 판구조론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문제가 없는데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성경이 틀렸나? 작가도 의심이 들죠. 가볼게요. 자, 우리가 판구조론의 개념을 동일 과정으로 생각한다는 게 문제예요. 동일 과정은 뭐냐면 지금 관찰되고 있는 요 속도가 과거에도 똑같이 느렸을 거다. 그렇게 보니까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격변이란 건 뭐냐면 지금 속도가 아니라 과거에 한때는 엄청나게 격변적인 재앙적인 사건이 있었을 거다. 엄청난 에너지, 압축된 시간. 그게 바로 격변입니다. 자, 글로벌 플러드라고 하는 존 밤가드너 박사님이 만든 이 사이트에 가면 본인이 연구한 자료, 창세기 대홍수와 격변적 판구조론에 대한 이론적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의 연구는 네이처 사이언스에 다 발표를 했던 엄청 훌륭한 과학자예요. 세속적인 분야에서 성과도 엄청나신 분인데 이분이
물리학자인 밤 가드너, 물리학자인 러셀 험프리, 그 다음에 레리 바디만 같은 이런 대기 물리학자랑 지질학의 스티브 오스틴, 앤드류 스넬리, 커트 와이즈 같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격변적 판구조론을 같이 발전을 더 시켜서 몇십 년에 걸쳐서 계속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 지각이, 해양 지각이 이렇게 멘틀 하고까지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수개월밖에 안 걸려요. 수학적인 계산을 한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응력과 점성도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논문으로 냈던 분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 홍수라고 하는 사건은 당시에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직접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노아 홍수 때 판 운동이 시작이 되는 방아쇠가 당겨질 거 아니에요. 땅 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땅 해서 시작하는 트리거는 뭔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는 일으키신 것 같다. 그렇게만 시작만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게 가속이 되면서 수개월 만에 당시에 해양판이 다 섭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상승하는 플룸이 있죠. 멘틀 플룸. 멘틀 플룸에 의해서 해양판이 올라갑니다. 판이 올라가면 해수면이 올라오죠. 그래서 해수면의 바닷물이 쫙 급하게 올라오는 현상이 플룸에 의해서 해저 지각이 올라오는 것. 두 번째, 여기서 멘틀이 갈라지면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멘틀 내부에 많은 물들이 분출되는 것. 여러분 석유 시출하면 처음에 석유 팍 뿜어 올라오는 거 아시죠? 네. 그죠? 지하수도 그래요. 지하수 탁 뚫으면 압력차에서 팍 뿜어 올라와요. 이 압력차 해소될 때까지 계속 뿜어 올라와요. 마찬가지로 멘틀 속에 많은 물이 있다면 멘틀이 갈라지면 이게 한동안은 계속 올라옵니다. 자, 이런 거대한 물에 의해서 대규모 퇴적이 발생을 하는데 그걸 바로 여러분들이 가는 그랜드 캐년을 통해서 볼 겁니다. 그랜드 캐년 어디 있냐? 이 미국 있죠? 미국에서 여러분 LA에서 출발해서 라스베가스를 거점으로 해서 그랜드 캐년을 가실 거예요. 이렇게. 그죠?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보면 되게 작죠? 네, 그랜드 캐년 하나만 해도 서울 부산간 거리를 갖고 있어요. 이 땅이 말도 안 되게 커. 이 땅이. 예. 얘네들은 진짜 뭐 우리가 그래서 텍사스 이런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텍사스에서 오신 과학자한테 일부러 보니까 텍사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한의 16배다. 그러니까 여기 스케일이 너무 커서 그런 거죠. 자, 위치 한번 봅시다. LA 방문해서 여기 갈 거예요, 그죠? 네. 네네. 자, 그러면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랜드 캐년이 뭐냐? 그랜드 캐년이 왜? 우리 착각해. 그랜드 캐년이 지층인 줄 알아요. 이제 표현을 하면 캐년은 협곡이라는 뜻입니다. 협곡. 협곡도 말이 어렵네, 그죠? 좁은 골짜기, 요 갈라진 골짜기, 그죠? 이 갈라진 골짜기가 그랜드가 붙었으니까 꽤나 큰가 봐요, 그죠? 얼만큼 길이? 거의 서울에서 부산만큼 쫙 갈라져 있는 협곡이 있는 거예요. 협곡을 왜 보러 가냐면 여러분 내 발밑에 땅에 지층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어도 여러분 볼 수가 없어. 그죠? 협곡으로 딱 수직으로 절개를 해놓으니까 단면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가면 콜로라도 고원이라고 하는 이 고원 위에서 딱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발밑에는 몇 킬로가 쌓여있는 지층이 있어. 근데 여러분 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 서 있으면. 근데 딱 보니까 이 골짜기가 갈라져 있는데 지층이 수직으로 보이네. 네. 지구에 대한 인체 신비전을 좀 너무 잔인한지 모르겠는데 같은 느낌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랜드 캐년. 그러면 이거는 이 밑에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 이렇게 되고서 자, 느낌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고원 우리는 여기서 볼 거예요. 여기서 이 땅을 쭉 다니는 차가 여기 갈라져 있네 하면서 밑을 보니까 지층이 수백 메터의 지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럼 여기에 있는 콜로라도 고원은 범위가 이 정도 돼요. 이 정도는 그림만 딱 그려도 벌써 우리나라 땅이면 몇 배는 되는구나, 엄청 넓구나 이렇게 느껴지죠, 그죠? 자,
그런데 그때 격변적인 판 운동에 의해서 대규모 퇴적이 이루어지는데 그 퇴적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타핏 샌드스톤이라고 하는 사암층이 같은 타핏 사암층이 이만큼의 분포를 갖고 팍 퍼져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퇴적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퇴적물의 형성, 퇴적암의 형성 배웠어요? 네. 어떻게 형성되냐면 여러분들 바다가 있으면 강에서부터 물에 의해서 토양이 운반돼서 이렇게 퍼진다고 배우죠. 맞지? 그렇게 배웁니다. 퇴적물은. 그러면 어떻게 퇴적되느냐? 무거운 것부터 시작해서 여감, 사암, 위암 이렇게 퍼진다고 보죠. 그러면 지금 관찰되냐? 맞습니다. 관찰됩니다. 근데 여기서 몇십 킬로 범위의 대부분의 퇴적물이 다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물의 이동 능력은 약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가까운 데서부터 상류의 여강, 모래는 조금 더 이렇게 되게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황하강 하류에서 보면 우리나라 서해에서 보면 그게 위성으로도 관찰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사암층이 이런 범위로 퍼져 있다. 느껴집니까? 지금처럼 물이 살살살살 흘러가지고 해수면에 찼다고 이렇게 흩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 엄청나게 많은 물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모래를 이동시키면서 해야 이 범위를 갈 수가 있어요. 이 범위는 엄청나게 큰 땅이죠, 그죠? 대륙을 횡단하는 양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네, 우리는 노아 홍수 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그렇게 엄청난 물이 많은 건 홍수 때 물이 많았다는 건 알겠어. 그 물을 빠르게 움직이려면 힘이 세야 되잖아. 지구상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지진. 엄청난 강한 지진이 있어요. 그런 쓰나미, 지진이 일으키는 물의 흐름이 바로 쓰나미죠. 그런 쓰나미에 의해서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 대륙을 뒤엎는 사이즈의 이 사암층이, 자, 여기 있는 요 층은 뉴욕에서 발견되는 층이 여기까지 이어지고, 요 층은 아이오밍주에서 이어지는 삶이 이렇게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격변적 항구조 운동, 노아 홍수 1년 동안 일어나는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판이 움직이면 지진이 발생하니,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지진이 발생하면 쓰나미를 통해서 퇴적물의 이동을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랬을 때 퇴적층이 쌓이는 두께를 높은 층을 빨간색, 낮은 층을 파란색으로 했을 때 이렇게 판게아에서부터 대륙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그 시뮬레이션을 보면 지구에 지금 있는 퇴적층의 두께와 거의 일치하게 나옵니다. 즉, 지금 대륙 간에 쌓여있는 퇴적층들은 거의 노아 홍수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걸 바로 방가드너 박사의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오고 있어요? 네. 자, 지금까지 하나도 이해 안 간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나는 반쯤 이해된다. 좋습니다. 나 다 이해했다. 좋습니다. 자, 나머지는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 맨 뒤에 있는 세 분이 가장 용감하게 세 가지 케이스를 이제 보여주는데 한번 계속 얘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얘기가 약간 어려웠던 얘기들이 반복되다 보면 머릿속에 100% 이해 안 돼도 박혀요. 네, 박히니까. 재밌습니다. 자, 지구 내부의 물은 우리 땅 파면 지하수 나오죠. 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지하수는 어디 있느냐? 바로 지각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물이에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는 얘기를 하냐면, 자,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이언스 데일리 같은 데서 보면 지구 속에 바다가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건 창조지가 아닙니다. 과학지예요. 이게 뭔 얘기냐? 자, 요거는 이제 요 기사를 교회 신문에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속에 바다가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 바로 노아 홍수 때 터진 큰 기품의 샘 증거물이 아니냐?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멘틀이라고 들어봤죠? 멘틀. 아무도 멘틀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지구 속에 있는 멘틀과 핵은 직접 관찰한 적이 없고 샘플을 얻은 적이 없어요. 전부 다 간접 증거로 얻은 건데 어쨌든 그 멘틀에서 분출하고 있는 이 청정 감람성 링오다이트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성질의 이걸 봤더니 여기에 OH 물 성분이 많은 거야. 결론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제가 아주 쉽게 했습니다. 물 성분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자 우리가 지각이 있죠. 지하수는 있어요. 지하수는 지각이 있다 그랬죠. 지각은 대륙 지각은 30km밖에 안 돼요. 근데 요건 100km 이하에서 나왔어. 근데 특히 이제 멘틀 전이대층이라고 하는 거는 한 400에서 한 60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우는 신발 지진이 발생한 데가 여기예요. 자 여기서 분출한 다이아몬드는 이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다이아몬드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많이 찾는데 그게 바로 멘틀 물질이 올라온 걸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이아몬드는 이 안에 물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물이 있냐고 대충 봤을 때 지구에 바닷물이 있는 양보다 더 많이 있대요. 이 과학자가 당연한 얘기를 갖고 놀라서 기사를 썼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화론에 보면 우리 지구의 형성이 우주 먼지가 결합되고 암석들이 결합되면서 점점 중력에 의해서 커지면서 이게 뜨거운 암석 행성이 점점 식으면서 됐다고 보면 물이 지구 내부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방출되고 없어요. 지구 내부에 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럼 지구의 바닷물은 어디서 왔느냐? 해성이 갖다 줬다고 믿어요. 해성에 얼음이 있거든요. 해성이 계속 충돌하면서 지표에 물을 만들었다고 봐. 근데 이 멘틀 속에 어떻게 물이 들어갈 수 있느냐? 왜? 섭입대를 통해서 어렵네. 해양 지각이 멘틀 속으로 들어가는 걸 섭입이라고 그래요. 멘틀 속으로 들어갈 때 이 과정은 탈수 과정이어서 탈수가 일어나서 위로 올라오고 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신비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자, 네이처 뭐 좋은 데입니다. 멘틀 전이대의 바닷물 총량 규모 물 존재가 가능하다라고 기사에 나왔고 한겨레 지구 내부에 거대한 바다가 있다. 계속 이 보도가 되고 있는 기사예요. 이게 뭔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기 때문에 지구 내부에 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근데 이게 있다는 거는 자 지구에 물이 어디서 왔다고? 해성에서 왔다고. 해성 기온세라고 그래요. 지구의 물이 해성에서 왔다는 걸. 근데 또 다른 이유로 이것도 부정됐어요. 자, 물의 기원이 해성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해서 과학계가 대혼란. 자, 우리 생각하는 과학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모든 생각들은 생각보다 모순이 많고 다 안 맞는 것들이 천지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해성에서 온 물과 지구의 물과 중수소 동위원소를 분석해보니까 안 맞아. 해성에서 온 게 아니야. 그래서 지구의 물이 해성 유래설이 틀렸다. 지구의 물이 해성에서 왔을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예상이 빗나갔다. 그럼 어디서 왔느냐? 모르겠대. 자, 근데 여기서 볼게요. 진화론자는 여러 가지로 지구 내부에 물도 있는 것도 이상하고 지구 밖에 있는 물도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고 둘 다 이 지구에 대한 물은 기원을 모르겠다. 현재 상태. 근데 창조론자는 어떻게 생각하냐? 자, 창조 때부터 물이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 네. 하나님이 영이 어디를 운행하신다고요? 물 위를. 근데 그때 지구는 폼리스, 공허하고 모호하게 이렇게 돼 있었죠. 물과 지구의 물질이 뒤섞여 있는 창조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된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지구의 형성은 이미 창조라는 과정을 통해서 됐구나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과정에서는 이미 지구는 물이 많은 채로 형성이 되어서 지구 내부에 물이 많다. 근데 전이대층에 물이 많은 이유는 노아 홍수 후기에 급격하게
섭입되는 해양판이 지금처럼 느리게 섭입되면 탈수 과정에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는 격변적으로 몇 개월 만에 섭입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열려있는 큰 틈을 통해서 물이 쭉 들어가죠. 근데 해양판은 1차적으로 전이대라고 하는 400km층에 한번 걸려요. 탁 걸렸다가 내려갑니다. 그때 물도 여기서 쭉 걸려서 전이대층에 물이 많은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아까 다이아몬드 어디서 형성되냐면 멘틀 물질이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맞나요? 멘틀 물질이. 근데 다이아몬드는 뭘로 되어 있느냐면, 자, 그래서 이 멘틀 물질이 올라온 이 덩어리, 멘틀 물질이 올라온 이 광물 덩어리를 킴벌라이트 광상이라고 해요. 광상은 ORE, 광상. 이 속에서 점점이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를 찾는 겁니다. 킴벌라이트 광산을 먼저 찾겠죠. 그래서 이걸 밖에서 찾으면 이걸 쭉 따서 갑니다. 근데 이 킴벌라이트 광산은, 킴벌라이트 적혀 있죠. 광산은 멘틀에서부터 분출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분출이 첫 번째 급격하게 빨리 돼야 돼요. 자, 여러분들 연필심과 다이아몬드는 성분이 같은 탄소로 되어 있죠. 똑같은 탄소예요. 연필심이랑 다이아몬드랑 엄청난 가치 차이를 보이지만 원소는 똑같아요. 그냥 결정 구조만 다를 뿐이에요. 맞죠? 근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만드냐면 탄소가 고온 고압하에서 매우 급속하게 이게 해소가 되어야 되는 과정. 즉 밑에서 멘틀 물질이 급격하게 분출돼야 된다. 순식간에 분출되기 위해서는 멘틀 대류가 굉장히 빠른 시기가 있었다. 그게 바로 노아 홍수 시기. 그죠? 두 번째는 놀라운 게 뭐냐면 지구 내부에 탄소가 있을 수 있냐? 탄소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기물에서 온다. 유기물은 주로 어디 있느냐? 생명체에 있어요. 맞나요? 네. 나 어려워 죽겠죠, 그죠? 그래도 어떻게 이해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우리. 자, 유기물은 생명체에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해양판이 섭입이 됐어. 해양판에는 해양판 위에 해양 조류라든지 해양 생명체들이 있겠죠. 쭉 섭입이 돼서 멘틀에 들어가고 일부는 분출을 했지 않죠. 그러면 해양 생명체는 탄소로 되어 있죠. 유기물입니다. 원래 이 암석에는 탄소가 있을 수 없는데 급격하게 섭입돼서 급격하게 분출되는 이 속에서 생명체, 해양 생명체들은 식물, 동물들은 탄소로 되어 있죠. 그 탄소가 이런 과정을 격변적인 과정을 거치니까 다이아몬드로 나오는 거예요. 즉 멘틀에서 탄소가 올라와서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지구 내부에 탄소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것도 노아 홍수와 창조의 과정으로는 설명이 됩니다. 자, 지장이 역전 얘기할까요? 죽겠죠 지금. 자, 여러분 기지개 한번 쭉 펴도록 하겠습니다. 기지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네. 대치동 학원에서도 이 정도 속도로 지구과학 가르치면 너무 힘들겠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오늘 빨리 얘기하고 가야 돼요, 제가 사실은 바로 여기 500m 옆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에서는 한 학기 동안 요걸 조금 더 차근차근하게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요약본으로 여러분들을 2시간 이내에 하려고 하니까 제 마음은 이제 불타오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힘들겠죠? 자,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구 자기장, 지구가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구에서 여러분들이 지구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기장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태양이 우리한테 좋은 열과 빛을 제공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우주선과 방사선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 가서 우주복이 없으면 바로 타죽죠, 그죠? 근데 이걸 막아주는 게 자기장이에요, 자기장. 이제 지금은 이 자기장 관측하기 위해서 위에 위성을 보내봤더니 이 위성이 어떠냐면 태양이 항상 일정하지 않잖아요. 얘가 막 갑자기 한 번씩 펑펑 터지면서 우주 방사선이 확 세게 올 때, 그럼 우리가 그럴 때 방사선이
노출이 더 많이 돼서 더 많이 엑스레이를 받는 거야. 그럼 우리 건강에 해롭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지구 자기장이 압축하게 해서 방사선을 다 밀도를 높여서 막아버린대. 다시 또 풀렸다. 압축해서 막아버린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있어도 지구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도록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 네네.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지구 자기장을 쫙 측정을 했어요. 예. 자, 이거 지구 자기장 역전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배웠나요? 처음 들어요, 여기서? 네. 이거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뒤엎기 위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처음 들었으면 진짜 난감한데 지구 자기장을 쭉 측정해 보면 지구 자기장이 지작이 북극, 지작이 남극 이렇게 있죠. 지구에. 그죠? 지작이 북극과 남극이 있고 지구 자전축도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는데 약간 달라요. 지구 자기장이 극이 잘 이동을 해요. 계속. 근데 이걸 재보니까 옛날에는 북극이 여겼다가 남쪽이 여기다가 북쪽이었다가 이 바뀌었다는 것을 관찰을 한 거야. 지구 자기장이. 그죠? 처음 듣죠? 아, 큰일이다. 넘어갈까요, 이거는? 네, 이건 넘어갑시다. 네, 이건 난이도가 좀 높아가지고 네, 있을 것 넘어갈게요. 같다는데. 네? 이해하는데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나? 자, 그래서 이 얘기도 되게 중요한 얘기긴 한데 넘어갑시다. 네. 자, 그래서 우리 판구조론이 교과서에서 배운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 판 운동이 격변적으로 빠르게 이동을 했다고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판구조론이 격변적으로 됐을 거다라고 하는 창조과학자의 생각은 성경적으로도 부합하지만 과학적인 더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너뛰었던 지자기까지. 오케이? 네. 그래서 격변적 판구조론을 잘 이해하면 성경의 연대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부분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지구 연대가 길어진 이유 중에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우리가 지금 지진이 발생해요. 네, 우리가 그리고 지금 퇴적이 일어나요. 그 모든 현상들이 이게 과거에도 비슷했을 거다라고 하는 게 동일 과정설이에요. 자, 우리가 지구의 역사를 이해하고 싶으면 몇 가지 가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구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보면서 경험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가설이 몇 가지 가정을 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일 가정설. 근데 이거는 지금의 사건은 우리가 과거를 보는 열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죠? 틀린 얘기는 아니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얘기긴 해요, 그죠? 근데 성경적인 건 보면 그대로가 아니라 과거에 큰 사건들이 있었어. 바로 대홍수 사건, 그리고 그 전에 6.1 창조 사건. 이때는 지금과 같은 과정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엄청난 에너지와 사건들이 압축적으로 강하게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엄청난 변화를 겪기 위해서는 조금씩 일어나는 이 에너지가 엄청 길게 있어야 되겠죠. 자, 수학적으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지구 변화량 총합은 이 표의 적분값입니다. 쉬워요? 적분이 뭐야? 이 표의 면적이잖아. 그러려면 이 x축이 엄청 길어야 되겠죠. 왜냐면 이 y축이 짧으니까. 근데 격변론은 뭐냐? 이 면적이 커지는 게 y축이 이렇게 큰 거예요. 자, 오늘 어려울 거라 그랬죠, 그죠? 적분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런 개념에서 격변과 동일 완전서 이해됩니까? 네. 네네. 자, 그럼 이제 조금 쉽게 돼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개념 배우느라고 좀 어렸어요. 원래 우리 개념은 항상 어렵잖아요, 그죠? 자, 퇴적암이 형성되는 게 우리는 지층이 쌓이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인다고 보고, 요게 실제 관측을 해보면 야, 한 30cm 쌓이는데 5,000년 정도 걸리겠네 이렇게 실험되는 데가 있어요. 뭐 바다 위치마다 다르긴 해. 다 이 해양 퇴적학에서 그런 걸 해요.
근데 이 몇 년에 60년대 칠레에서 지진이 9.5 리터, 진도 9.5, 제일 큰 지진이 한 번 났어. 근데 22시간 후에 일본 앞바다에 어선이 뒤집힌 거야. 왜? 이 지진이 이까지 이동해서 쓰나미를 일으켜. 그러면 이 거리를 생각하면 이게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보잉 747 비행기 속도예요. 그 쓰나미를 배에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못 피해요. 네. 그래서 그때 에너지 바닷물의 세기는 엄청나죠. 우리가 사실은 이 쓰나미 때문에 근데 최근에도 엄청 피해를 입은 게 있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30만 명. 네. 쓰나미 엄청나네요, 그죠? 자, 그때 이런 쓰나미가 일어나면 우리가 실험적으로 보면 대륙 사면 같은 데서 산사태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 저탕류라는 게 발생해요. 근데 이런 게 쓰나미 같은 현상이 생겼을 때 저탕류 흐름이 생기거든요. 그럼 흙탕물이야, 그냥 흙탕물. 흙탕물이 쭉 이동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흙탕물이 막 이렇게 이동하는데 수평층을 쌓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줄까요? 그 영상을 뺐나? 아, 빼버렸네. 다른 요 앞에 있는 그게 있어가지고 중복돼서 빼버렸는데 쓰나미 이렇게 쭉 가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살짝 기울어요. 살짝 경사를 살짝 타고 있는데 그 알갱이 크기별로 쌓여 있는 여러 층을 동시에 만들어요. 수평태적층을 이렇게 가면서 수평태적층을 쭉 만들어요. 이게 이런 게 바로 그런 저탕류 때문에 생긴 지층. 자, 그래서 사이언스 네이처는 과학계 최고의 그 저널이죠, 그죠? 여기서 보면 2007년도 논문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옛날에는 저 잠잠한 물 속에서 이렇게 수평태적층이 쌓일 거라고 하는 생각은 착각이다. 빠르게 흐르는 물 속에서 퇴적층이 생긴다. 이게 이암층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자, 이 얘기 왜 하느냐? 거대한 지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진화론적 설명은 뭐라고 하냐면 수천만 년 동안 물속에서 이렇게 쌓여서 오랜 시간 동안 퇴적된 증거라고 해요. 아닙니다. 거대한 물살이 엄청나게 빠르게 흐르면서 수평퇴적층을 동시에 형성시킨 그 지층이라고 하는 다른 세계관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와야 됩니다. 알겠죠? 좋아요. 이렇게 많은 지층을 샌드위치처럼 좀 쌓았어. 근데 그건 흙이잖아. 내가 갔더니 돌이 됐어요. 야, 이 흙이 돌이 되는 데는 수백만 년 그건 필요하겠지. 이게 또 며칠 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실험 논문인데, 자, 퇴적암이 되는 건 우리가 고결 과정이라고 교결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교과서에서 배웠는데요.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우리가 믿었는데 이 실험에서 뭐 얘기냐면 방에서 석영, 철과 같은 광물이 있으면 순식간에 암석으로 바뀌어버린대요. 즉 토양이 암석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런 물질을 뭐라고 하냐? 교결 물질. 영어로 하면 더 쉬워요. 시멘트. 알겠어요? 여러분, 시멘트가 모래, 자갈, 물에다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금방 붙죠, 그죠? 똑같은 원리가 자연계 퇴적암이 형성되는데 됐다라는 게 암석이 되는데도 금방 됐다는 게 이런 방식. 또 다른 방식은 이암은 어떤 실험이 있냐면 특정 박테리아가 이 퇴적층을 암석으로 만들어 버리더라. 박테리아가. 이것도 다 창조과학자가 아니라 주류 과학계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이 다 밝혀낸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퇴적암도 이렇게 겹편적으로 빨리 형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그랜드 캐년이에요. 그랜드 캐년에 이런 지층을 쫙 봤어. 아까 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해.
야, 이게 한 층이 쌓이는데 이 정도 층이면 수메타가 쌓이려면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동안 쌓인다. 이거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 이 바다에서는 모래가 수십만 년 쌓이다가 석회가 수십만 년 쌓이고 진흙이 수백만 년 쌓였다가 또 석회가 수백만 년 쌓이는 그런 과정이 있나요? 이게 그렇게 들으면 그런 것 줄 생각했다가 지금 생각하면 이상해. 어디서 어떤 곳이 이렇게 단 하나의 성분만 쌓인 데가 있어. 다만 아까 전에 저탕류 기억나죠? 저탕류처럼 빠른 물 속에서 거대한 흐름 거기서 생기면 여러 지층이 알갱이 사이즈별로 수평태적을 이룬다죠. 이 알갱이 사이즈가 한 번에 쭉 수평태적을 이룬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보면서 진화론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내가 다른 과학 실험을 통해서 봤을 때 이건 수평태적층. 그 사건이 뭐다? 노아 홍수 사건. 그래서 노아 홍수 여러분들이 그랜드 캐년 갔을 때 왜 노아 홍수의 증거다라고 볼 것이냐 하면 지층을 보는 바로 성경적 세계관과 함께 보기 때문에 똑같이 보고 오면 아무 배우는 게 없습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힘들어하고 있어가지고 그랜드 캐년을 오가면서 보면 이런 사층리라고 하는 사층리 여기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말 이거죠. 사층리는 사자는 경사졌다는 뜻입니다. 수평태적층이 아니라 수평태적층은 층리라고 해요. 기울어진 층이죠. 기울어진 층이 이렇게 있죠. 이거 공학적으로 계산하면 이 높이와 경사도를 계산하면 이 물의 세기가 나오는데 엄청나게 빠른 강한 물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거다. 자, 진화론자도 반박합니다. 아니야, 이 층리는 육상에서도 생길 수 있어, 바람에서 생길 수 있어라고 주장을 하는데 바람에서 생길 수 있는 경사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에서 생긴 게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죠, 그죠? 자, 여기도 그랜드 캐년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퇴적층이라고 하는 거는 물 속에서 쌓인 거라고 하는 거 맞죠, 그죠? 물이 운반하잖아요. 근데 이런 바위가 있어. 이 바위가 크기가 사람보다 훨씬 크죠. 일단 200톤이 넘어. 자, 어떤 물이 흘러야 200톤이 넘는 바위를 움직이겠어요? 지금의 강물로 안 되겠죠. 한때 거대한 지진에 의해서 엄청난 탕류가 흘렀을 때, 저 탕류가 흘렀을 때 이런 것들도 움직이는 거대한 물이다. 예, 그랜드 캐년에서 볼 수 있으면 보세요. 그랜드 캐년에서 본다고 해서 다 한 점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랜드 캐년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자, 여기 아래층은 옛날에 쌓여져 있는 층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경사지게 쭉쭉 올라오는 지층이 쌓였는데 기울어져 있죠. 근데 위에 맨들하게 매끈하게 갖고 가면서 퇴적층이 생겼죠. 자,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과거에 지층이 쌓였어요. 그게 힘을 받아서 휘어버렸어. 그럼 울퉁불퉁해졌겠죠, 이렇게. 이 울퉁불퉁한 산과 골짜기를 쫙 밀어버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저탕류 토사를 쭉 뿌리니까 이렇게 수평층이 쌓인 겁니다. 이걸 진화로 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지질 과정이 과거에 퇴적층이 수평으로 쌓였다가 지각 운동을 받아서 높아졌다가 땅에서 해수면이 낮아서 땅에서 침식 과정을 받아서 점점 평탄해졌다가 다시 해수면이 차올라서 수평층이 쌓였다 이렇게 배우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힘들다.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걸 빨리빨리 전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노출되어 있는 수평 퇴적층이 노출되어 있는 지층이죠. 자, 맨들하게 깎이느냐 침식 안 됩니다. 이 부등 차별 풍화가 되면서 이렇게 삐쭉삐쭉하게까지죠. 그러니까 이게 느린 과정으로 천천히 했으면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튀어나와야지 매끈하게 된 이유는 노아 홍수 때 거대한 물살이 확 엄청난 힘으로 밀어버리면서 생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지층은 뭐다? 이 지층은 홍수 전의 지층.
그랜드 캐니언 갔을 때 이걸 보게 되면 야,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살던 지층이구나. 여기는 노아 홍수 때 생긴 지층이구나. 홍수 이후에 지금까지 다 볼 수 있는 감동이 있죠. 여기는 하나님이 창조 사역 때 만드셨구나. 네. 놀랍죠? 자, 우리 습곡 들어봤죠? 습곡. 예. 이 산이 이렇게 습곡 이 지층이 쫙 압축돼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눌린 거야. 이렇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지금 땅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안 돼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단층이 생겨서 땅 이제 암석이 깨져버려요. 단층 들어봤습니까? 네, 지금은 단층이 생기고. 그러면 습곡이 생기려면 어떻게 되냐면 암석으로 완전히 단단해지기 전에 약간 유동성이 있을 때 눌러야 되겠죠. 이해하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지구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지구가 있었어. 근데 노아 홍수 물이 싹 하면서 층이 막 생겼어. 층이 막 쌓였어. 그리고 물이 물러갈 때 어떻게 되냐면 물이 물러가면서 우리가 판게아로 하나의 대륙이었던 게 땅이 막 대륙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습곡 같은 게 생겨요. 왜냐하면 이때 쌓인 지층은 아직은 부드럽죠. 홍수 과정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산맥이 생겨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우리 지금 제일 높은 산이 뭐예요? 예, 에베레스트. 8,000m 넘죠. 그 에베레스트 산이 바로 판과 판이 부딪혀서 생긴 습곡산맥이에요. 자,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노아 홍수 이전에 에베레스트 산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죠?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 산, 그거까지 물이 다 쌓이려고 하면 물이 엄청 높아야 되겠네? 아니죠. 에베레스트 산은 없었어 그때는. 그 다음에 우리 생각하는 높은 산, 안데스 산맥, 로키 산맥 이런 거 들어봤죠? 다 습곡 산맥. 그때 없었어. 노아 홍수에서 설명하는 천하의 높은 산이 물에 잠길 정도라는 높이는 지금 얘기하는 이런 산과 다릅니다. 과거의 산.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2km가 안 됐을 거라고 봐요. 1km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죠? 네. 메가 시퀀스 이 얘기는 괴로워 죽겠죠 지금. 네. 자, 이건 넘어가고 있어요 점점. 넘어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미국이라고 하는 이 대륙에서 퇴적층이 쌓인 두께를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대륙의 중앙으로 갈수록 퇴적층이 얇아. 근데 대륙의 끝으로 갈수록 퇴적층이 넓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이 쫙 쌓여 있으면 지형이 이렇게 올라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좁은 데를 지나갈 때 물의 경로를 보면 여긴 지형이 낮고 여긴 낮고 여기 가운데가 높으니까 높은 데를 지나갈 때는 물이 좁아지니까 속도가 빨라져요. 물이 많은 데를 만나면 갑자기 느려지죠. 퇴적이 우세, 여기는 침식이 우세. 그러니까 퇴적층의 두께가 얇아지고 여기가 두꺼워지는 퇴적층이 그게 나타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나만 놀랐는지 모르겠는데 아래쪽에 쌓여있는 퇴적층 보면 두께는 여기가 두껍죠, 그죠? 저 대륙의 양쪽 끝으로 갈수록 두껍고 이제 요건 없는 거입니다. 결층입니다. 이렇게 대륙이 두꺼운데 차이도 뭐냐면 퇴적층이 이제 층리가 생긴 걸 보면 방향성을 알 수 있는데 제일 아래쪽 층은 물의 흐름의 방향이 제각기 막 엉망반대예요. 근데 맨 위층은 뭐냐면 대륙의 양쪽 바깥쪽으로 물이 흘렀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미국 대륙에 지층이 초기 지층이 형성이 될 때는 물이 이쪽 저쪽에서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층이 형성이 되고 대륙도 움직였겠죠. 근데 마지막은 대륙 이동이 되고 위치가 결정이 되고 나서 빠져나가는 물이에요. 대륙에서 빠져나가는 물이니까 대륙의 중심에서 해안가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노아 홍수의 과정과 일치하죠. 좀 빡세지고 그죠? 하여간 이렇게 해서 보면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사암층, 거대한 사암층이 옛날에 대륙을 붙여놓고 보면 제일 아래쪽 지층들은 언제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물에 의해서 쌓였기 때문에 퇴적층이 전 대륙에 걸쳐 몇 개의 대륙에 걸쳐서 연속성을 갖고 붙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홍수 초기에 밀려드는 물에 의해서 대륙간 퇴적이 일어난 거고, 나중에 퇴적이 생긴 거는 대륙이 이동되고 나서 생겼기 때문에 그거는 연속성이 없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질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아까 무슨 개념? 적분 개념이니까 창조 주관의 엄청난 에너지로 단시간에 생겼던 거고, 그 다음에 큰 격변이 또 언제 있었냐면 대홍수 시기에 이렇게 격변이 생겨서 우리는 시간적으로는 짧아도 많은 지각 변동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 거죠. 네. 뭐 머리 지진 날라 그러죠, 그죠? 네. 자, 넘어갈까요? 자, 좀 천천히 넘어가 보도록. 이게 얼마 전에 일본 해안가에 저 바다에서 지진 난 거예요. 그때 일본에 쓰나미가 생겨서 지금 거대한 배가 땅속에 떠밀려 내려오고 엄청난 지진이 생겼죠, 그죠? 그때 보면 넘어갈게요. 넘어갑시다. 이미 내가 설명하는 거를 이해는 안 가지만 믿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믿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넘어갈게요. 네. 믿고 있는 것 같아서 넘어가자면 이렇게 넘어가서 요거까지 넘어가자. 화산. 네, 화산도 넘어갔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여기까지 넘어가줘야. 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빙하기라는 개념 들어봤습니다, 그죠? 예, 빙하기 갔다 오신 분은 없죠, 여기는. 자, 빙하기 개념이, 자, 우리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죠? 바벨탑 사건 때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 평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탑을 높게 지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보시고는 흩으시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그 반대로 한 거야. 한 자리에 모여갖고 우리끼리 하나님처럼 되자 하고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걸 징계하시고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이 땅에 넓게 다스리도록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흩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어 때문에 고통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언어를 흩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아메리카 내륙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아마존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호주에도 사람이 살고 있어.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바벨탑인데 여러분들, 이게 대항해 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항해를 해서 갔잖아요. 그 전에 뗏목 타고 대륙을 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사람이 간 거야? 이해돼요? 그럼 진화론을 이해해볼까? 진화론 이해해볼게. 진화론은 아프리카에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렇게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퍼졌어. 그래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까지 이해가 가. 그죠? 아메리카 어떻게 가요? 호주 어떻게 가? 얘들도 해결 못하죠. 근데 성경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빙하기가 어떤 개념이냐면, 갔다 와야 되겠다, 그죠? 자, 격변적 판운동이 일어나면, 앞에 다 생략해서 여기서 붙일게요. 판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나면 격렬한 문제가 뭐 생기냐면, 지금도 판의 운동 때문에 생기는 게 지진과 화산이에요. 근데 엄청난 지진과 엄청난 화산이 생겼을 거예요. 노아 홍수 기간에는. 물론 이제 방주 타고 있었으니까 그 영향은 안 받았겠지만, 그죠? 그러면 화산이 크게 분출을 했을 때 화산재가 하늘을 막아가지고 그 해는 화산의 활동이 커지면요 기온이 내려가요. 대기 온도. 왜냐하면
태양의 광선을 막아버리거든요. 이 어두운 화산재가.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죠. 알베도 감소한다고. 알베도. 처음 듣죠, 그죠? 네. 감소해서 추워져. 그래서 막 여름도 선선해져요. 근데 아까 해양판이 쫙 섭입이 되면 새로운 해양판이 중앙해변에서 쫙 생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바닥 해양판은 멘틀에서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뜨거워지겠죠. 멘틀이 상승했으니까. 그래서 해수의 온도는 높고 대기의 온도는 차가워.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긴다? 눈이 많이 온다. 맞죠? 증발은 많이 일어났는데 추우니까 눈이 쌓이잖아요. 근데 지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지구는 원래는 이렇게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고 이게 구름이 돼서 비가 내리면 육지에 내린 비도 바닥으로 다시 흘러가고 또 증발하고 순환이 되죠. 지구의 물의 순환 메커니즘 아시죠, 그죠? 순환이 돼. 근데 눈이 많이 추워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공기는 추운데 증발은 많이 돼. 그러니까 눈이 많이 쌓이는데 육지에 생긴 눈은 바다로 안 흘러가잖아요. 녹지 않으면. 그러니까 육지에는 빙하가 점점 위로 쌓여. 근데 증발은 계속되고 있어. 바닷물 점점 내려가죠. 이게 우리 노아 홍수 이후의 빙하기 메커니즘이에요. 이해가요? 다시 추워지는 거 이해가요? 탐 때문에 추워지는 거. 근데 바닷물은 뜨거운 거 이해가죠? 네. 그러면 눈이 많이 내리는 거까지 이해가요? 네. 그럼 눈이 많이 쌓여. 그래서 저위도까지 점점 이 눈이 많이 쌓여. 이렇게. 예? 빙하기라는 거는 전 지구가 눈으로 쌓인 게 아니라 고위도에서부터 빙하가 남진을 많이 하는 걸 빙하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점점 기온이 추워지니까 남진을 많이 해서 이만큼 쌓이면 이만큼 바닷물이 돼야 되는 게 육지에 물로 남아 있는 거죠. 이해가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가? 네. 다시 돌아갈게요. 자, 우리 지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물이 140m만 낮아지면 대륙붕이라는 게 나타나요. 대륙붕으로 보면 우리 대륙이 다 걸어서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요게 지금 해저 수심도인데 좀 낮아져서 요 정도 대륙붕이 되면 호주까지 걸어가요. 아메리카 대륙도 걸어가요.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서해는 아예 대륙붕으로 돼 있어서 물이 요만큼 낮아지면 육지예요. 서해는. 중국과 한국과 일본은 걸어서 가니까.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다시 자, 노아 홍수가 끝났어요. 화산도 많이 터지고 해양판도 새로 생겨서 빙하기가 점점 오고 있어서 빙하가 점점 남진을 해서 해수면은 낮아지고 있어. 이해가죠? 그래서 바벨탑 시기는 점점 기온이 꽤 추웠을 거야.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대륙붕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사람이 대륙을 이어가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게요. 우리 인류는 구석기를 거쳐서 신석기를 거쳐서 청동기 이렇게 발전한 걸로 아는데요. 아니, 구석기와 신석기가 어디 살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은 해안가에 살거나 동굴에 살았다 그래요. 다시 해안가나 동굴에 살았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거기만 살지? 평지 널찍한 데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빙하기라고 그랬죠. 동굴에 있으면 춥면 안 추워요. 동굴은 생각보다 안 춥죠, 그죠? 두 번째, 바닷가. 바닷물은 어떻다 그랬어요? 따뜻하다 그랬죠. 해안가는 따뜻하죠. 육지는 차가워져. 해안가에 거주하십시오. 그러면 신석기와 구석기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무인도에 던져놓으면 석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져 있는 민족들이 그 땅에 갔을 때 그들은 그 전에 더 높은 문명을 이뤘지만 지금 축적된 문명과 문화가 없기 때문에 석기를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 시기니까 동굴과 해안가에서.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지구가 성경적인 그 지구 연대기는 좀 다르죠. 진화론자들은 더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요. 진화론자는 전 지구적인 빙하
아니면 전지구적인 얼음으로 돼 있다는 얘기도 했어. 자, 전지구적인. 어디까지? 바닷물이 하나도 안 보일 만큼 전지구가 탱탱 얼음으로 돼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다? 하버드대 교수다. 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버드대 교수가 하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이 보니까 밀러의 실험이라고 아미노산이 생기는 환경이 환원 환경이어야 되는데 지구는 절대 환원 환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산소를 차단할 수 있는 전지구로 얼음을 만들어 버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빙태석 몇 개 보고는 그냥 주장한 겁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지질학계의 3분의 1쯤 됩니다. 이거보단 너 홍수 믿는 게 낫겠죠. 이렇게 전지구가 물로 덮였을 수도 있다. 전지구를 전부 다 얼음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격변적인 이유라는 거 보면 화석들 보면 얘가 지금 오랜 시간에 죽고 천천히 쌓인 것 같아요? 아니면 갑자기 뭔가 격변적인 사건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 같아요? 도망가는 것 같죠. 아까 얘기했던 물속의 저탕류들이 덮으면서 열심히 도망가는데 이제 사고를 만난 거죠. 얘네들은 지금 식사 중이죠. 밥 먹다가 갑자기 가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격변적이죠. 자, 화석들이 나타나는 거는 죽은 지 오래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고기가 죽고 나서 3일만 지나보세요.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도 다 해체가 돼가지고는 막 엉망진창이죠. 뼈가 그대로 있다는 건 뭐야? 살아있을 때 갑자기 매몰된 거죠. 어떤 상황에서? 얘는 임신 출산하고 있는 과정에서. 네? 얘는 뭐예요? 벨로키랍터르랑 트리케라톱스가 서로 싸우다가 매몰돼 버린 거예요. 그 흔적 싸우는 동작 그대로 있는 그런 사건들이 갑자기 만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과 성경적인 연대에 보면 큰 차이가 뭐냐면 얘네들이 진화론 적어도 7,700만 년 이전에 멸종됐다고 봅니다. 백악기. 그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과 함께 살았어야 되잖아요. 얼마 안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증거가 생겼는데 이 슈바이처 박사인지 뭐 하여튼 여자분 박사님이 이분이 메리 슈바이처 박사가 여기서 티라노사우루스 대퇴고를 이제 발굴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대퇴고를 발굴했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헬기에 실으려고 했을 때 절반을 잘라서 석고로 묶어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절반을 잘라고 보니까 좀 이상해. 왜냐면 이 화석은 뭐냐면 뼈가 아니에요. 화석은 직접 뼈가 아니고 화석 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미네랄로 들어오면서 광물로 바뀐 거예요. 속성이 돌인 거예요. 근데 이 돌을 살짝 화학물질로 녹여보니까 이런 조직이 나와요. 7,700만 년 전에 동물이 이상하죠. 그래서 저 사람이 저걸 보고했어요. 네이처에 나왔어요. 보고했더니 논문이 리젝트가 돼. 틀렸을 거다. 야, 이거는 오염물질이 사실 아니야. 다시 7년 동안 검증을 했어요. 결국은 맞았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미스테리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이렇게 될 수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논문 끝에는 뭐라고 붙였냐면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이해할 수 없는 과정으로 보존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닥터 메리 슈와처 박사는 원래는 6.1 창조를 지지하는 창조과학자였습니다. 창조과학자가 아니에요. 창조론자였어요. 왜냐면 대학원을 들어가기 전까지 자기 지도 교수님이 아주 열심히 믿는 진화론자예요. 그래서 몇 마디 몇 번 하다가 뭐 학문적 성과에 있어서 뭐 당시에 교수님과 상대는 안 되겠죠.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창조론을 떠났다는 보고도 없고 진화론자가 됐다는 보고도 없지만 세상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긴 해요. 이 사람 마음에는 성경적인 창조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나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이런 연구를 만나게
저는 여전히 성경을 그대로 믿는 창조론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식을 보고 이분은 창조론자입니다. 네. 그래서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일하는 학예 연구사인 이분이 우리 트리케라톱스 뼈도 있는데 한번 해볼까 해서 해보니까 트리케라톱스 뼈도 연부 조직이 있네 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렸습니다. 네, 주류에 저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 이후로 많은 연구들이 나왔는데 어룡은 이거는 한 1억 년, 2억 년 전에 중생대의 해양 생물로 보는데 이렇게 섬세한 조직이 다 남아있어요. 예민한 조직들이. 이게 과연 몇억 년 지났을까요? 이건 뭐냐면 우리 석탄층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90%가 고생대층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통 한 2억 5천만 년 전에서 5억 년 전, 2억 5천만 년에서 5억 5천만 년 전이라고 보니까 얘는 한 3억 년 전의 겁니다. 3억 년 전의 지층에서 해머가 발견됐습니다. 유명한 해머입니다. 3억 년 전의 해머. 그래서 음모론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외계인이 당시. 그 다음에 지구 재창, 지구 리셋설 이런 것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그런 음모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죠? 오생대층은 창조과학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아, 홍수, 전기층 상승하는 물에 의한 퇴적층을 보기 때문에 홍수, 전기예요. 그 얘기는 이거는 홍수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쓰던 동물이에요. 홍수 이전에. 자, 이런 NTD 같은 사이언스 테크에서 흥미 위주로 이렇게 나오죠. 석탄 속에서 3억 년 전에 톱니바퀴.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었네 진짜. 아니고 뭐라고요? 홍수 이전에 인류가 쓰던 도구들이다. 그렇게 다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5억 5천만 년 전 석탄 조각에서 이런 게 나온 거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쓰던 게 거기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진화론 볼게요. 자, 이제 진화론도 점점 복잡해져서 막 헷갈리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공룡이 새로 진화되었다 이렇게 배웠죠? 맞아요? 안 배웠습니까? 지금 맞춰줄게요. 공룡이 새로 진화됐습니다. 아시겠죠? 그 중간에 대표적인 화석을 시조새라고 합니다. 들어봤어요? 시조새. 공룡과 새의 중간 단계 화석. 그죠?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공룡 뱃속에 새를 먹은 화석이 발견됐어. 시조새가 아니고.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다시. 하나도 안 이상하죠, 여러분. 그죠?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죠, 그죠? 얘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가 되면 이게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얘를 지금 먹고 있다는 건 뭐냐면 공룡이나 새나 다 동시에 살았다는 거예요. 맞죠? 자, 이거 과학 잡지에 보면 문어는 외계에서 왔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제목이 웃겨서 그렇지 사실은 되게 과학적으로 막 빙 돌려서 얘기합니다. 왜? 지금 우리 진화론의 그 트리에서 얘를 넣을 데가 없어요. 네? 물고기에서 진화된 것도 아닌 것 같고 넣을 데가 없어. 얘는 외래에서 해성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체가 또 도달을 해서 별도 진화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설명이에요. 사실은 결국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창조 때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와 무명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이여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됐다 이렇게 하면서 초기의 지구가 아까 이미 물이 있는 채로 지구 내부에 물이 있는 채로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우리는 증명은 못해도 하나님이 일러주시니까 그렇게 믿었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 지구 내부에 많은 물이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지구에 특별히 많은 게 화강암인데 이거는 물이 많지 않으면 안 만들어지는 지구에 많은 암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예경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를 생각해서 빨리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가르치는 여러분들의 창조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나는 여러분들 야 결국 창조로 맞아 성경이 맞아 그러니까 교과서는 너희를 타락시키니까 보지마 이 관점이 아닙니다. 이해하세요? 자, 교과서 과학에서 진화론은 어디서 나오냐 교과서 과학의 진화론이 나온 이유는 제가 이번에 진화론을 한번 변호해 보겠습니다. 진화론이 나온 이유는 내가 과학자야. 내가 과학자인데 종교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궁극적인 질문은 뭐냐면 너는 어디서 왔니? 너의 할아버지를 쭉 거슬러 가보면 너의 기본은 어디니? 이걸 내가 찾고 싶어. 그때 학문론적인 접근 방법은 오로지 뭐다? 자연주의.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자연주의. 자연주의 들어봤어요? 자연주의. 우리 모든 걸 이 물질 세계, 자연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이성주의. 우리 이성으로 설명이 되는 것만 이해하는 겁니다. 과학자는 요거에 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이거는 뭐 종교가 얘기하는 거고 빼고 얘기해보자 하니까 사람과 제일 비슷하게 생겼는데 덜 떨어져 있는 게 이제 오랑우탄 같아요. 그죠? 이렇게 뒤를 거슬러 가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놈에서부터 고등한 놈까지 진화로 설명을 하고 네? 지구가 이렇게 형성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자연주의적인 관점에서 자연계 내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의 노력을 멸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나름 최선이에요. 이해하시죠? 나름 최선의 애를 쓰고 있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자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그들이 이루어내고 있는 연구와 내용들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속에서 자꾸 보다 보면 그 속에서 다시 또 하나님을 찾는 진리가 또 발견돼요. 그래서 창조론의 변증에도 다시 더 강화되고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배운다. 나 이거 안 믿어 하고 배우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보다 진화론 더 잘하잖아. 지금 보면 교과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리고 성경은 무조건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진화론의 거세게 맞춰서 싸우려면 진화론도 잘 이해해야 되고 성경도 잘 이해해야 되는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사명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구의 형성에 대해서 진화론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성경적인 모델은 이런 식으로 모델이 형성이 되는구나라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겠는데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지구는 하나의 초대륙을 이루고 있다가 이게 노아 홍수 때 이동하면서 갈라졌다라는 것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과 진화론이 갖고 있는 많은 부분이 같아요. 다만 그 시간이 굉장히 짧고 압축적으로 노아 홍수 기간에 확 격변적으로 일어났느냐 45년 동안 질질질 천천히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설명의 차이가 있는 게 거의 90%가 거기 있습니다. 네, 하여간 중요한 건 아까 다시 한번 적분 다시 따라해보죠. 적분. 네, 적분하면 똑같다 그죠? 네, 적분하면 똑같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창조과학자들이 보는 건 뭐냐면 성칸불이야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이 동물의 이렇게 진화는 형태적인 진화도 이렇게 배치를 했겠지만 같은 층에서 발견됐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좀 더 아래층에 있고 이게 좀 더 위층에서 발견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오래된 동물들이라고 그러고 여기 새로운 동물이라고 그러겠죠. 거주하는 위치를 볼까요? 자, 그래서 해양 생명체들이 주로 여기 나오죠. 오생대층에. 맞아요? 그리고 양서류 같은 게 나타나다가 파충류, 거유류까지 거주하는 높이가 좀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매몰된 위치를 보면
매몰됐을 때 얘가 더 아래층에서 매몰됐고 얘가 좀 더 위층에서 매몰돼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아, 이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가 점점 진화됐구나 이렇게 바뀌었네, 그죠? 이해가 됩니까? 네, 쉽게 설명한 건데, 네, 그런 개념으로 봤는데, 자, 그들은 그래서 생명체의 진화의 원리로 이렇게 나누고 이 사이에 5.5억 년 전, 2억 5천만 년 전, 뭐 이렇게 7,700만 년 전 이렇게 나눈 엄청난 시간을 넣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여기가 노아 홍수 이전의 지층이에요. 옛날 사람들 살던데 홍수가 착 일어나서 막 물이 불어서 천하의 높은 산이 잠길 때까지 쌓이면서 지층이 형성이 된 게 2층이고, 그 다음에 이 높은 물이 쭉 빠져나가면서도 물이 흐르니까 생긴 지층이 여기에요. 요거는 홍수 이후에 지역적인 퇴적이 발생해서 생긴 지층. 이해되시죠? 네, 오늘 그렇게 이해하자면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번 이해해 봅시다. 우리 진화론도 알고 창조론도 알아. 2억 5천만 년 전에 바다 생물이 대멸종한 원인은 수온 상승이다. 이 키워드를 보면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는 2억 5천만 년 전 지층의 바다 생명이 대멸종을 했네. 그죠? 대멸종을 했는데 수온 상승도 있네. 이거예요. 맞아요? 자, 대멸종을 했어. 2억 5천만 년 전이면 중생대 시작, 고생대 층, 뭐 그 사이겠죠. 그래서 그 과거의 지층에 보면 바다 생명체가 대멸종을 했어요. 왜? 노아 홍수가 대심판의 시기니까 당연히 이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때 지층이 해수면의 온도가 높다 안 낮다? 올라간다, 그죠? 이 모든 증거는 재해석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관찰된 사건이 우리 창세기 사건과 창세기 사건을 확증하는 얘기구나라고 이해하느냐, 진화론자로서 어떻게 또 이렇게 물으느냐 차이입니다. 재해석할 수 있는 시경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심판의 결과 한번 볼까요? 아까 봤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이때 바로 물의 심판이죠. 이 물의 심판은 바로 장차 다가올 심판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심판이 이렇게 불의 심판으로 태워지는 심판으로 다시 올 건데, 이게 구약에서 보여주는 모형인데 문이 닫혔어요. 방주에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이 바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통하는 곳은 유일한 문 하나밖에 없죠. 저 문은 하나님이 직접 닫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은 여러분들이 장차 미래에 구원을 받아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심판의 대상으로 남겨져서 저 화석에 남아있는 저 생명체들처럼 사망할 것이냐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걸 바로 여러분들이 그랜드 캐년에 가서 많은 화석과 지층을 통해서 보고 느껴야 되는 것은 바로 장차 다가올 심판, 그리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거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노아 홍수는 우리 주일학교 때 배우는 좀 귀엽고 재밌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심판에 대한 끔찍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네? 전 지구가 막 다 바뀌었고 엄청난 퇴적 세상이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과정이라면 방주에 있지 않은 생명체, 그 어떤 해양 생물, 그 어떤 육지 생물, 그 다음에 어떤 공중을 나르는 새들, 살기 힘들게, 해양 생명체는 살 수 있습니다만은 생명체들이 살 수가 없죠. 바로 방주에 선택받은 유일한 자,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만 살 수 있죠. 여러분들이 보는 건 바로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방주에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물의 심판이, 우리는 신화라고 얘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에서조차도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불의 심판, 최후의 심판도 신화로 여기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면 이것도 실제 다가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화를 가볍게 여기고 진화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도 믿어라는 거는 사실은 내 스스로를 속이게 되고 나중에는 심판의 날에 대한 나의 두려움과 경각심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아주 철저한 성경을 믿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창세기 1장이 진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나머지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도리는 없으신다 라고 존맹하다 목사님이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 세계관에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프로라이프, 반동성애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근데 진화라는 거 지금 이 세상의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것만 내가 받아들이기만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성경의 나머지도 의심하게 되고 믿을 수 없게 되는 그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단단히 잡고 지켜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하는 것 다 못 알아들었다 그랬죠? 창조과학도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렇게 깊고 심오한 연구들이 다 있어요. 그게 다 부정되는 게 아닙니다. 자, 창세기 창조 사건의 훼손은 바로 복음의 훼손이다. 맞나요? 네. 창세기가 믿을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죄가 없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느냐? 원죄가 없다면 아담과 하와가 없다면 선악과 사건이 없다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죠? 왜 다시 사셔야 되죠? 사실이니까. 그게 사실이다 라고 믿는 순간 창세기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진화론이 들어온 겁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